안녕하십니까. 2020년 광주 유망기술 설명회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설명회는 광주 지역의 우수기술 35개를 7개 분야로 구분하여 이틀에 걸쳐 진행됩니다. 곧이어 진행될 분야는 안전 분야로 각 기술별로 3분가량의 소개와 전문가분들의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에 대한 코멘트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유튜브 채팅창에 질문을 실시간으로 접수받고 있으니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채팅창에 보이는 링크로 접속하시면 각 기술별 소개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그 두 번째 세션인 안전 분야 기술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0년 광주 유망기술 설명회 두 번째 세션인 안전 분야 진행을 맡은 한국광기술원 기술사업팀장 안수창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무척 새롭고 또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안전 분야 기술은 총 5개로 광섬유 음향 센서, 레이저 변이 계측, 실내 낙상 감지 시스템 등이 소개됩니다. 먼저 오늘 기술에 대해 코멘트해 주실 전문가분들을 소개합니다. 저희 한국광기술원 황상환 실장님, 특허법인 노예 권혁성 변리사님, 주식회사 이상테크의 김선주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기술 사업화 설명회 두 번째 세션 안전기술 분야에 대해서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영상입니다. 온도 측정 지원형 광섬유 음향 센서 기술을 소개합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광기술원 광분포센서 연구센터 김명진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광섬유 센서를 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온도 측정 지원형 광섬유 음향 센서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섬유 센서는 광섬유 안에서 발생하는 빛의 현상을 이용해서 온도 분포, 진동 분포를 측정하는 장비로서 아래 그림을 보시면 세 가지 종류의 광섬유 내에 산란 현상이 있습니다. 이 산란 현상은 레일레이, 브릴왕, 라만으로 구분이 되게 되는데요. 본 시스템은 레일레이 스캐터링과 라만 스캐터링을 이용하는 센서 시스템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리는 굉장히 투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산란광의 세기들이 매우 작게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작은 미세 신호들을 분석하여 온도 분포, 진동 분포를 측정함으로써 유지 보수 및 안전 진단 분야에 활용하는 센서로서 활용이 되게 됩니다. 특징적으로는 대략 20km 내외를 1m 단위로 해서 대략 2만 포인트 지점을 분포 계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온도, 진동이 발생하는 위치를 측정하는 원리입니다. 먼저 펄스 형태로 생성된 광이 광섬유를 10km, 20km를 진행하면서 시간에 대해서 되돌아오는 광의 세기와 주파수를 분석하는 원리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추가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향후에 추후 문의를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센서들은 기존의 인프라들에 많이 활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7, 80년대 이후로 노후된 인프라들이 각종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예방 관리를 위한 기술로서 요즘 디지털 SOC 등과 같은 그런 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광섬유 분포 센서 기술들은 현재 세종, 광주시 등 주요 도시에서 시범 사업을 통해서 적용을 시도하고 있고 국외에서도 안전관리 및 관련 산업에 대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기존의 센서 시스템과의 비교를 잠깐 보면은 광섬유 분포 센서 시스템은 특징적으로 라인을 이루고 있어서 선형이라고 해서 라인형 광센서 시스템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기존의 IoT 센서 네트워크하고 비교했을 때 정 구간에서 이벤트가 누락되는 구간이 없는 그런 정 구간 감지 기능이 있습니다. 반면에 기존의 IoT 센서 네트워크는 센서가 설치된 위치 주변에만 감지를 할 수 있고 센서 간 사이에서는 감지가 불가능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1km 정도를 구현한다고 봤을 때 라인형 광센서 시스템과 IoT 센서 시스템의 네트워크 상에는 규모 면에서 경제성 면에서 큰 차이가 있게 됩니다. 저희 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들입니다. 패밀리 특허를 이루고 있고 이런 패밀리 특허를 기반으로 해서 국산화율은 90% 이상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양한 산업 인프라를 통해서 예방 보수라든지 아니면은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까지 수명이 다한 상태에서 교체나 예방 보수를 하는 그런 시점에서 벗어나서 중간 단계인 항상 조기에 상태를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CBM 기술로 연계하기 위해서 국산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기술들은 유럽 쪽과 북미를 위주로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국내외 시장 규모에서도 세계 시장은 연간 9.9% 이상의 시장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자세히 그 분야를 살펴보면 인프라스트럭처 부분의 시장이 점차 급진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점 센서였던 센서 시장들이 분포형 계측 시장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원에서 대형 기술 이전도 일어나고 이 광섬유 레이저 분포 센서가 굉장히 인기 있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안전 관련 이슈와 IoT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광섬유 계측 시스템이 유망한 기술로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황 시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제가 이제 이 기술을 봤는데요. 본 기술은 광섬유 음향 센서에 관한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기존 기술에서는 음향이면 음향, 온도면 온도 하나씩만 측정이 가능했었는데요. 본 특허에서는 광섬유를 통해서 수 킬로미터 아주 멀리 있는 음향 신호를 감지하면서 덧붙여 그 온도 분포까지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신기술이고 그만큼 기술성이 높은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로 만들어진 광섬유 계측 시스템을 터널, 교량, 전력 설비 등에 설치하면 고신뢰성으로 장시간 동안 실시간 온도 정보나 음향 주파수 및 세기 정보 등을 다양한 정보를 얻어가지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위험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안전 분야에 아주 매우 중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본 기술을 가지고 만약에 기업의 기술 이전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시장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김 변호사님 한번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재난 안전 관련돼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 세 가지 큰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제 발생되는 빈번한 자연재해, 그다음에 정보통신 네트워크 발달로 재해를 모니터링하고 경보를 나타내주는 그런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요. 또 뭐 사이버 보안 문제도 수요가 급증되고 있습니다. 또 국내에서는 뭐 빈번하게 발생되는 일은 아니지만 테러 발생이나 폭파물 감지 이런 분야의 수요도 이제 급증되는 추세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박사님이 발표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재난안전 산업 관련된 시장 규모는 2022년까지 약 546조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는 시장입니다.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런 재난안전 시스템에 관련해서는 국내 기술 수준은 아직 유럽과 북미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상태인데 주목할 점은 국내에서 특히 이 철도형 터널에서 이런 재난의 예방과 구호에 관한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본 기술은 과거 센서 기반의 어떤 재난안전 시스템을 대비해 봤을 때는 그 설치 비용이 압도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센서의 오작동 문제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작의 정밀성까지 예상되는 그런 기술로서 특히 국내에서 터널의 재난 시장이 이제 열리고 있다는 점에서는 어서 이 기술을 이제 이전 받으시면 이제 좋은 사업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실제로 저희 그 터널 관련 기업에서도 많이 저희들한테 기술 이전 문의가 왔던 기술입니다. 김순현 대표님, 그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산업 및 광역 인프라 관련 대응 사고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번 발생하게 되면 그 누적 피해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기술이 크게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6년을 기준으로 라인형 광섬유 센서 세계 시장이 8조 5천억, 국내 시장이 3,800억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관련 기술 사업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이상 온도 측정 지원형 광섬유 음향 센서 기술에 관한 전문가들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원이나 시장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기술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가시광 열화상을 활용한 환경 및 위험 감지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에 관한 영상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시광 열화상을 활용한 환경 및 위험 감지 모니터링 시스템의 발표를 맡은 한국광기술원 스마트 조명 연구센터 유성환 선임입니다. 먼저 이 본 기술의 기술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수요가 있어서 이 기술을 개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해안 및 연안에서의 사고가 발생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2년간 연안에서 차량 추락 사고 129건, 그리고 사망이 33명에 달해 있고, 또한 테트라포드 한 해 사고가 평균 45건이 발생하면서 3년간 사망자가 1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링 기술을 활용을 하여서 그 안전 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을 기술을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스템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술은 해안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화상 및 가시광 이미지 분석을 통한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또한 이 구축된 시스템을 이용을 하여서 안전 관리를 위한 효율적 관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하단에 보시면 그 시스템 개요를 도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그 모니터링 시스템에 가시광과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을 하여서 해안을 모니터링을 수행을 하고요. 그래서 온도와 가시거리 모니터링, 그리고 낙상 사고 및 인사 사고를 감지하여 출입 금지에 대한 알람 및 판단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PLC 통신 등 전력선 통신을 통해서 관제 시스템의 알람을 통해서 위험 상황을 안내하고, 그리고 해무와 관리자 알림에 대한 관제 제어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안전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안전관제 시스템을 통해서 알림을 알려줄 수 있는 가로등이라든지 LTE 통신망 등을 활용을 하여 관리자가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시스템의 개요입니다. 관제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제 시스템 같은 경우는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해서 상황 판단 여부에 따른 관리자 알림 기능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해무나 이런 안전사고와 관련된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등 제어와 관제와 연결된 시스템 제어 기능을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관제 연동 가능에 대해서 제가 모식도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환경 모니터링 및 예측을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시광 카메라와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해무나 그런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예측 및 모니터링을 수행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또한 이 관리 구역에 대한 사건, 사고 및 통계 분석 및 모니터링을 수행을 하여 관리자 전송과 시스템 알림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요소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 기술에 사용되는 열화상 카메라는 물체의 온도를 영상으로 변환하는 장치로 야간 및 약 악천후에서 뚜렷한 영상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측 하단에 보이듯이 일반 카메라와 열화상 카메라의 성능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좌측 하단에 프로토타입으로 나와 있는 지금 개발된 이 모듈에 대해서 지금 연구 개발을 수행을 하고 있고, 지금 TLR 단계 6단계 이상으로 지금 연구 개발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에 대한 개발 프로그램과 모듈 예시를 동영상으로 첨부를 해 두었고요.
온도 오차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0.5도 정도로 그 기존 센서와 연동 시에는 그 더욱 더 높은 그 정확도를 가리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향후 개발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TRL 단계 같은 경우에는 4단계로 시제품 개발 단계에 있는 이런 모듈도 있고 실제로 이 프로그램이 나와서 사업화하고 있는 그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본 그 기술 그 소개에서 말씀드리는 단계는 일단 시제품 개발까지는 완료된 상태이고 이것을 이제 2020년도 하반기부터 열화상 시스템에 대한 그 최적화와 시스템 디버깅 그리고 그래서 2021년도에 개발을 완료를 하여서 최종적으로 2022년도에는 시제품 제작 및 신뢰성 평가까지 완료를 하여 사업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현재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두 번째 기술 보셨습니다. 본 기술은 가시광 기술과 열화상 기술이 접목된 특정 시스템인데요. 최근에 이 기술은 조선해양 쪽 기술의 IT 확장성에 맞춰서 수요가 급증하는 기술입니다. 관련 기술에 대해서 우리 황 시장님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황성환입니다. 기술 특허들 한번 살펴봤는데요. 본 기술은 열화상과 가시광 카메라를 활용한 그 해양 환경의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에 관한 특허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해상과 지상의 온도 차가 존재하면 해무가 발생합니다. 그 해무라는 거는 고온다습한 지상의 공기가 바다의 찬 공기가 만나서 이제 내광되면 안개처럼 이렇게 뿌옇게 생기는 건데요. 이러면 이제 이런 해무가 발생하면 그 보이는 가시거리가 급격하게 감소가 생기죠. 이런 환경, 해무가 있는 환경에서 선박이 지나가거나 사람이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왕래할 때 안전사고가 이제 발생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이 해상 환경에서는 꼭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해상 환경에서 사람들을 잘 관찰하거나 선박을 잘 감찰할 때 기술이 필요하게 해서 개발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특허도 살펴봤는데요. 기존 특허들은 열화상과 가시광을 따로따로 데이터 처리하여 사물과 사람을 인식하였다면 본 기술은 그 열화상과 가시광 영상을 동시에 영상 데이터 처리까지 해서 사람과 사물을 해무가 있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정확하게 구분하면서 스마트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술을 기반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해양안전관리 관제소에 설치하면 실시간으로 해양 및 지상의 온도를 또한 다양한 화상 정보를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해상 관제뿐만 아니라 해상 안전 사고에도 예방할 수 있어서 해상 안전에 꼭 필요한 기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고민사님, 이 기술이 꼭 그 가시광과 열화상 기술을 접목한 기술이기 때문에 시장성은 굉장히 다양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보기 어떻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열화상 카메라 같은 이런 특수 카메라 시장은 2017년도 한 3억 7천만 불 정도의 시장 수준이고 연평균 한 14%의 고성장을 나타내는 그런 시장입니다. 시장 예측 전문 기관에서는 올해 정도 한 5억 5천만 불 정도의 시장이 있을 거라고 예측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열화상 카메라를 포함하는 특수 카메라 시장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국내 키 플레이어들도 하나 테크인 같은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방과 관련해서 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CCTV와 연계한다든지 아니면 AI 기반으로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시장을 진입하는 경우에 그것을 벤치마킹하기에 용이한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 기술 자체의 목적은 어떤 해무나 그 해양 안전에 일단 포커스가 맞춰져 있긴 하지만 현재 그 시장이 매우 좋은 분야가 K 방역과 관련된 표준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그 표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이미 형성된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진입한 후에 해무나
해양 방제나 그다음에 확장해서 국방 보안 분야까지 그렇게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판단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문희 대표님께서 본 시장이 사실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K 방역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되는 분야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그 해변 및 연안에서의 추락 등 안전사고 급증으로 그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이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 코로나 시대와 맞물려 가시광 열화상을 활용한 모니터링 기술의 응용 분야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민수뿐만 아니라 방산 쪽으로도 기회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그 사업성이 굉장히 클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예, 두 번째 기술까지 저희가 소개를 받아봤는데요. 앞서 첫 번째, 두 번째 기술 다 기업에서 소개받을 만한 굉장히 유망한 기술이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기술입니다. 레이저 변이 계측 기술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광기술원 진행형 광센서 연구센터 김정호입니다. 레이저 변이 계측 기술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술이 적용된 배관 검사용 레이저 센서 시스템은 레이저를 360도 회전시키며 배관 내부를 스캐닝하여 결함, 마모도를 측정, 분석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산업용 배관 및 국방용 함포 등 보신 내부 검사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본 기술은 고효율성, 국산화, 경제성, 활용 범위 다양성 분야에서 우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기존 제품 대비 물체 표면의 변이 및 진동 측정에 대한 고속, 고정밀 측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외 기업이 대부분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나 기술성 우위로 국산화함으로써 공장 자동화 시스템 등 다양한 제조 산업 분야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변이 계측뿐만 아니라 원포인터 및 다중포인터 진동 측정이 가능한 경제성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제품으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시제품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고속 고정밀 변이 계측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하여 배관 크기에 따른 변이 검출 광학계 설계, 이미지 처리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고속 데이터 수집을 위한 FPGA 신호 처리 기술이 적용되었으며 검사 과정을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미지 처리를 통한 검사의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기술이 적용된 레이저 센서 시스템은 상하수관 검사, 석유화학 가스 배관 검사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본 센서 시스템을 배관에 주행하면서 노후된 배관의 균열, 결함 등을 파악하고 사전에 보수함으로써 큰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변이 센서는 2022년 약 5,200만 달러의 시장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국내의 검사 및 유지보수 로봇 시장은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로봇 검사 시장에 레이저 변이 센서를 적용하면 보다 고정밀의 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관련하여 레이저를 이용한 배관 내부 검사 장치 특허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본 기술과 관련하여 다음의 전화와 이메일을 통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 세 번째 기술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이 기술은 저희 전자신문 등 신문에도 한번 소개된 기술입니다. 저희 한국광기술원 레이저 변이 측정 기술로 그 전차포에 대한 내부 결함 등을 분석하는 기술로 소개도 됐었는데요. 아마 이 기술에 대한 사업 확장성은 굉장히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문희 대표님 먼저 한번 사업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레이저 변이 계측 기술은 육안으로 직접 확인이 곤란한 배관의 균열이라든지 부식 등을 레이저 스캔 방식으로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스나 유체의 누출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용 가능한 기술입니다. 이와 같은 이제 민수 분야뿐만 아니고 포신의 결함 등에 대한 정밀 검사가 가능한 기술이기 때문에 민수뿐만 아니라 방산에 걸쳐서
그 시장을 넓힐 수 있어서 굉장히 곽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IT 광융합 추세에 부합하는 첨단 센서 기술로서 시장성이, 사업성이 아주 우수한 기술로 판단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건벨리사님이 보시기에 이 기술에 대한 시장성 굉장히 커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일단 뭐 다른 분야도 가능하겠지만은 배관 분야에 좀 주목해 봤습니다. 재작년인가요? 고양시에서 일어난 그 열수송관 파열 사고로 인해서 노후 배관에 관한 교체 이슈가 한번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이제 지역 난방 공사를 예로 들면은 그 30년 이상 된 노후 배관 교체 주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교체를 해야 될지 말지, 언제 교체를 해야 될지, 이런 시장 이슈가 현재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국내에 21년 이상 된 배관 중에 상하수 온수 배관 같은 경우에서 이제 상수관은 30% 이상이 21년 이상이 됐고요. 그 30%가 6만 3천 킬로미터나 됩니다. 하수관 같은 경우에는 37년, 2030년까지 30년 사용연한이 끝나는 것이 한 36.9%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분당과 일산과 같이 이제 신도시 1기들이 30년이 이제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뭐 딴 배관 필요 없이 온수 난방 배관만 하더라도 그 교체가 상당히 요구되고 있는 분야이고, 그쪽 시장의 전문가들은 사용 연한이 남아 있더라도 이걸 교체하라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 게, 그러면 파이프 제조사들이 좋은 시장이지 왜 이 기술이 좋은 시장이냐? 이것을 발주하는 발주처는요, 교체를 해야 되는 기술적인 근거와 그 시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 줄 수 있는 기술을 찾습니다. 단순히 30년이 지났다고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이 배관이 충분히 교체되어야 할 만큼 노후가 되어 있다는 기술적인 검증을 통해서 발주를 내거든요. 따라서 본 기술은 앞으로 다가올 배관 교체라는 큰 시장에 있어서 그 기술적인 사용 근거를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기술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분야의 확장도 중요한데, 이 배관의 교체라는 시장의 시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의 필요성이나 앞으로의 시장의 활용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전국에 있는 상하수도 배관만 생각해 보면 정말 시장성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우리 황 실장님 옆에서 많이 지켜봤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예, 어디 옆에인지 모르겠는데 옆에서 많이 지켜봤습니다. 예, 그 본 기술은 레이저를 이용해서 배관 내부에 이제 그 검사하는 그런 등록된 특허를 기반한 기술이고요. 군사용 대포의 포신이나 아니면 내부의 그 대포 포신 내부의 어떤 결함이나 상하수도 배관 내부의 어떤 부식 정도, 가스 배관 내부의 결함 등을 검사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의 그 이미지 센서로만 그 측정해서 정량적으로 분석했던 그런 한계를 극복하고 본 기술을 통해서 정량적으로 결함을 검사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그 빠른 검사를 위해서 고속 FPGA 신호 처리 기술도 이제 적용하고 있고요. 이런 기술을 이제 활용하면 국방용 포신, 그 산업용 배관, 일상생활 속 배관 등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 배관 내부에서 발생하는 마모나 결함을 본 기술을 활용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면 굳이 사람이 그 좁은 배관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편리성과 안정성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고요. 따라서 이제 본 레이저 변이 계측 기술은 배관 내의 그 안전성을 검사하는 기술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국방과 우리 일상을 안전을 책임지는 어떤 핵심 요소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 전문가분들의 코멘트를 들으면 들을수록 기술이나 시장이나 좀 더 중요한 기술들로 소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네 번째 기술입니다.
기술 UWB 센서를 이용한 인공지능 기반 실내 낙상 감지 시스템이란 기술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융합기술학제학부 김문상 교수님 연구실의 박사과정 이덕원입니다. 저희는 UWB 센서를 이용한 인공지능 기반 실내 낙상 감지 시스템에 대해서 개발을 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보시는 것과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문상 교수님께서는 헬스케어 로봇센터장과 융합기술원장을 역임하시면서 노약자를 위한 헬스케어 로봇의 설계 및 제어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을 하셨습니다. 또한 인도어와 아웃도어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사용자를 실시간으로 추적을 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사용자의 위험 상황이나 어느 위치에서 어떤 움직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추적을 하는 시스템을 개발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네, 저희가 개발한 기술의 개요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에게 부착된 센서 정보를 통해서 환자가 이제 사용자가 낙상이 발생을 하였을 경우에 1차로 감지를 하고 로봇이 낙상 위치로 이동을 해서 낙상 상황을 재판별하는 시스템을 통해 낙상을 100% 정확도로 실시간 감지하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저희는 높은 낙상 감지 정확도 이외에도 UW 위치인식 센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노인의 낙상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먼저 노인 낙상의 감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에게는 아시는 것과 같이 낙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부상을 당하거나 심하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게 되는데 매년 전 세계에서 60만 명 이상이 낙상사고로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50년까지 65세 이상의 노인의 인구가 점차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어서 위험성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노인에게 낙상이 발생했을 경우 그 심각성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매우 높기 때문에 빠른 발견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개발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물론 기존에도 노인의 낙상을 감지하기 위해서 개발된 기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의 기술들은 IMU 센서나 비전 센서 등을 통해서 낙상을 감지하였는데 보시는 표에서의 맨 오른쪽 열과 같이 낙상 감지의 정확도가 100%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오인식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기존 기술의 문제점으로 들 수 있는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보셨던 참고문헌 9에서 11번까지의 그 연구에서는 IMU 센서만을 이용해서 낙상을 감지하는 시스템을 개발을 하였고 이러한 시스템이 적용되어서 시판되고 있는 제품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마트워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100%에 도달하지 못한 낙상 감지 정확도로 인해서 스마트워치는 펄스 알람을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사용자가 센서 착용을 기피할 수 있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예, 최근 노령 인구 증가로 인해서 이러한 그 요양 관련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적용되는 분야도 많아지고 있고 응용 제품들도 이제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 내용에 대한 시장성에 대해서 우리 곽 변리사님 먼저 한번 이번에는 먼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어떤 지능형 환자 안전관리 시스템은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IoT 기술을 활용한 그런 스마트 병원을 추구하는 국내 300만 명 이상 내원 환자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대학병원들에서 그 구축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안전한 케어, 간호사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 즉 비용 절감과 연계되는데요. 이런 IoT 기반 기술로 한 솔루션이 이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스마트 밴더를 이용한 환자의 동선 확인, 그다음에 본 기술과 관련된 낙상 예방 모듈, 수행량 자동 측정, 스마트 기저귀, 조명, 방향 솔루션 이런 것들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프랑스에 있는 슈나이더 일렉트리사가 액토 스트럭처 헬스케어라는 어떤 솔루션에서 IoT가 환자의 치료금을 개선하는 의료시설을 운영하는 어떤 최적화된 방법으로 IoT가 환자 만족도의 향상, 환자 중심의 치료 촉진, 의료 장비의 사용 히스토리 추적 및 유지 관리 개선,
이제 365일 끊임없는 서비스를 통한 비용 절감. 그래서 이 프랑스사가 주장한 두 가지하고 세 번째 이런 이슈가 맞물려 있는 것이 이 낙태 방지 기술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낙상 방지 침대 기술들이 있긴 하지만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점이 병원에서 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낙상 방지 예방 시스템이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인 병원의 365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과 연계된다면 그 비용 절감이라는 차원에서 낙상 방지 시스템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기술 분야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이 분야 한번 좀 접근을 해봤었는데요. 아마 개인이 사는 어떤 시장보다는 아무래도 요양병원이나 병원 등에서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 훨씬 더 큰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 접근성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요. 기업가 입장에서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노령 인구 급증으로 인해서 관련 분야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노인 관련된 부분은 다양한 안전사고가 있지만 특히 낙상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큰 안전사고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낙상 상황을 빠르게 감지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은 기존 기술의 그 오인식을 크게 개선한 것으로 사업성이 크게 신장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AI 기술이 접목되고 하면서 굉장히 오인식을 줄여줄 수 있다는 기술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황 시장님 한번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주말 내내 특허도 보면서 기술 소개 자료도 다시 읽으면서 한번 좀 내용을 파악했었는데요. 본 기술은 어떤 생활 속에 그 생활 속에서나 아니면 요양보험 등에서 노인들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낙상에 관해서 로봇 기반으로 감지하는 어떤 그런 기술이었습니다. 그 사회가 점점 고령화되고 이런 와중에서 낙상에 대한 관심도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센서나 카메라를 이용해서 획득된 데이터를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서 분석함으로써 낙상에 대한 감지 능력을 예전의 그 능력보다 훨씬 더 배가시켰던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는 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인 기술인 인공지능 기술과 어떤 로봇 기술을 이용해서 본 특허를 기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에게 또는 우리 부모에게 나아가서는 미래의 우리 자식들에게도 생활 속에서 낙상의 어떤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꼭 필요한 생활 속 안전 기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은 기술에 대한 코멘트 감사드리고요. 본 내용이 아마 기업에게 잘 전달되면은 기술 이전을 통해서 사업화가 잘 이루어져서 우리 생활에 좀 혜택이 되는 그런 기술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본 안전 섹션의 마지막 기술입니다. 음향 기반 터널 사고 감지를 위한 잡음 제거 기법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과학기술원 오디오지능연구실 박사과정 김남균입니다. 오늘 발표를 진행할 내용은 음향 기반 터널 사고 검지를 위한 잡음 감지 기법입니다. 목차는 이제 터널 사고 음향 분석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고 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요에 대해 설명드릴 것이고, 그리고 세부 시스템 구성을 이제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성능 평가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터널 사고 음향 분석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일단 터널 내에는 이제 음향이 아닌 영상으로 주로 이제 사고 검지 기술이 다소 존재합니다. 이는 이제 저희가 이제 과제를 진행했을 때 건설기술연구원하고 같이 과제를 진행했는데, 거기서 이제
터널마다 이제 밝기나 그 시야각이나 이런 그 차량 라이트 등으로 이제 다수 오검지가 발생한다고 저희가 이제 그 시장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그 음향 분석을 통해서 좀 더 영상보다 강건한 그 사고 검지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터널 사고 음향 감지 기술에 대해서는 이제 처음으로 비음수 텐서분해 기반으로 해서 신호 처리 기반으로 해서 자본 감색 기술을 제안을 하고, 그리고 그 뒷단에 그 통계 기반 모델을 통해서 이제 그 해당 음향이 사고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술이 이제 합쳐져서 전체 이제 터널 사고 음향 감지 기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타겟으로 한 음향이 그 차량 운행음, 그러니까 터널에 발생하는 차량 운행음이 있겠고, 그리고 경적, 스키드, 그리고 충돌음이 있겠습니다. 총 4가지 음향이 있겠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감지해야 될 음향이 2가지, 차량 운행음, 그리고 경적음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스키드음이나 충돌음이 이제 터널 사고 음향으로서 저희가 실제로 이제 자본 감세를 통해서 좀 더 개선을 시켜야 될 음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터널 사고 음향 기술을 이제 실시간으로 저희가 구현을 했는데, 그 구현을 했을 때 이제 실시간으로 구현을 했고, 그에 대한 출력으로서 그 이제 실제 음향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음향 감세, 자본 감세에 대한 음향 특징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실제 음향 데이터는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법적으로 그 제지 조치가 되기 때문에 특징 값을 이제 저희가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해당하는 시간의 강도, 얼마나 세기로 발생했는지, 그리고 특징, 그리고 발생 시간, 그리고 어떤 사고가 발생했는지 종류가 이제 그 아웃풋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 방금 기술 소개 내용 잘 들었습니다. 본 기술도 터널 내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잡음을 제거해 줄 수 있는 기술을 아마 AI 분석 기법으로 아마 적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본 기술에 대한 시장성에 대해서 우리 권 변호사님께서 한번 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 기술은 첫 번째 소개 받으셨던 기술과 같이 접목될 수 있는 융복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재난안전 시스템의 해결 솔루션으로서 그 시장은 확대되고 있는 추세고요. 한마디로 정상적인 소음과 비정상적인 소음을 AI 기반으로 분석해내서 비정상 상태를 노티스해주고 해준다는 기술인데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기술과 접목돼서 터널 안에서 발생되는 재난의 안전 예방, 그다음에 군안 구호에도 활용될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공장 내 인사사고, 폭발사고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서 더 큰 지점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시장의 확대 가능성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 대표님 한번 다른 입장에서 한번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터널 내부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자칫 대형 사고로 번질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관련 분야 안전기술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된 기술은 기존의 영상 기반 기술의 문제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기술로 터널 내부 안전 모니터링 분야의 시장 사업성을 크게 높였다고 평가되는 기술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마 AI 기술이 접목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술성이 측면에서 또 다른 멘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황 시장님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술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술은 이제 터널 내 실제 도로 환경에서 발생하는 음향 데이터를 획득하여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분석하여 교통사고를 감지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는 실제 터널 내에 잡음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잡음 환경에서 어떤 특성까지 고려해서 음향 신호 처리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에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보편화될 것이고요. 더불어 이제 그 도로 환경도 스마트하게 변할 것입니다. 물론 이제 터널도 스마트한 관리 감시 시스템으로 운영되겠지요.
터널 내에 잡음이 포함된 환경에서도 그 사고 음영을 잘 추출해내서 그 교통사고 감지를 자동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 미래의 도로 환경은 더욱 스마트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본 기술은 이러한 그 측면에서 매우 유용하고 매우 유망한 기술이라고 판단되고요. 터널 환경에서의 교통 안전 꼭 필요한 요소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 5개 분야 안전 기술에 대해서 쭉 소개를 했었고 저희가 코멘트를 드려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 그 안전 분야 기술, 레이저, 광섬유 센서, 기타 AI를 접목한 광 센서들이 다양하게 접목되면은 환경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센서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소개됐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분들의 많은 좀 도움으로 본 기술들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수천 건이 올라왔다고 소식은 들었는데요. 간단하게 질문 사항은 저희가 정리해서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안전 분야 기술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15시 40분부터 광융합 분야의 기술을 소개해드리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0년 광주 유망기술 설명회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설명회는 광주 지역의 우수기술 35개를 7개 분야로 구분하여 이틀에 걸쳐 진행됩니다. 곧 이어 진행될 분야는 과학융합 분야로 각 기술별로 3분가량의 소개와 전문가분들의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에 대한 코멘트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유튜브 채팅창에 질문을 실시간으로 접수받고 있으니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채팅창에 보이는 링크로 접속하시면 각 기술별 소개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그 세 번째 세션인 광융합 분야 기술 소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2020년 광주 유망기술 설명회 세 번째 세션인 광융합 분야 진행을 맡은 한국광기술원 기술사파 팀장 안수창입니다. 두 번째 세션에 이어서 계속 보고 계신 분들은 좀 식상하시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릴 광융합 분야 기술 총 5개입니다. 5개 분야는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AR 광학 모듈, 빅셀, 또 DLC 코팅 기술 등이 소개됩니다. 5개 분야 전체가 다 저희 한국광기술원 대표 기술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럼 나름대로의 저희들 자부심을 가지고 소개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에 대해 코멘트 해주실 분은 앞서 안전 섹션부터 소개해 주신 저희 한국광기술원 황성환 실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저 안전 섹션부터 고생해 주신 저 이상테크 김선주 대표님,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광융합 분야 전문 변리사입니다. 그래서 태정특허사무소의 김태형 변리사님 특별히 소개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세 분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코멘트 외에 질문 사항도 많이 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바로 첫 번째 기술인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모듈 및 패키징 조립 기술에 대한 소개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화소화 및 패널화 기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시장은 태동기에서 도입기로 접어들고 있고 삼성, 소니 등을 중심으로 초대형 디스플레이에 대한 상용화, 임박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마이크로 LED 산업에서의 최근 화두는 개인 모바일 통신기기 분야인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워치, 스마트 글래스로의 시대가 올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다가오는 미래 사회에서 대형 디스플레이의 역할은 단순히 TV 시청이나 정보 전달의 수단이 아닌 삶의 일부, 감성과 정보 소통의 수단이 될 것이며 실내의 다양한 분위기 연출과 태양빛이 들어오지 않는 공간에서의 실사 같은 공간 감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는 공유경제 시대에서 미래형 자동차의 고의도, 고신뢰성 디스플레이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며 90도 이상의 고온 조건에서도 동작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경쟁국인 대만 등은 초대형 크기보다 자동차용 디스플레이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제작 공정은 정사 기술을 중심으로 LED와 디스플레이 산업 간의 밸류체인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되어 왔습니다만 상용화 제품의 품질과 가격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완제품 또는 패널 생산 기업에서 일괄적인 공정 제어가 가능한 생산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광원을 제작하는 공정과 장비는 조금 더 디스플레이 화소에 맞는 전용 장비로 새로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전사의 횟수가 많아지게 되면 불량 확률이 높아지게 되므로 기존의 RGB 각각의 광원을 조립하는 방식에서 색변환 소재와 적층형 구조로 생산 과정의 번거로움을 제거하고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한 개의 화소를 형성하기 위하여 RGB 광원을 별도 웨이퍼에서 각각 조립하기보다는 일괄로 한 개의 화소를 형성하여 이를 조립하는 방식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이크로 LED 제조 공정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광기술원에서는 전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RGB 광원을 직접 하여 한 개의 화소로 형성하는 하이브리드 화소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화소 내에 AM 방식이 가능하도록 TFT, CMOS IC를 광원으로 함께 직접 하여 단위 부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광판이라 불리는 초대형 디스플레이의 경우 종래 30년 동안 PM 구동 제어 방식으로 영상을 재현해 왔습니다. OLED 및 LED에서 PM 방식으로 재현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였으나
전력 소모가 높은 단점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AM 구동 방식과 팜 하이브리드 구동 방식이 필요한 상황으로 많은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IC 및 구동 방식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마이크로 LED TFT 기판에 접합하여 패키지형 광원으로서 활용하거나 LED 기판 위에 증착한 후에 이를 별도로 분리하여 AM 구동 화소형 광원을 제작하는 기술에 대해서도 한국광기술원에서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초대형 디스플레이에 제한 없는 화면 크기를 구현하고 화면 내에 존재하는 디스플레이 모듈의 배제를 제거하고 배면, 배선 연결을 위한 백플레인 제조 기술 또한 보유하고 있어 각 모듈의 경계선이 없이 타일링을 통해 다양한 화면 크기의 AM 구동 형태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패널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마이크로 LED가 플립칩 접합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화석암 배선과 절연 방막을 형성하는 정기적 접속 방식이 제한되고 있는데 마이크로 LED의 두께가 절연 방막과 배선층을 형성하기에는 두꺼운 문제가 있어 모서리에서 단선 또는 단락이 발생하는 경우를 감안해서 이에 적합한 조립 구조에 대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초대형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에서는 일본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개발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소니가 클래디스라는 제품을 2015년 인포콤에서 출시한 이후 많은 기술 향상을 통해 실리콘 IC를 동시에 패널에 직접 하는 AM 구동 방식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한국광기술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와 유사성은 있으나 조립 구조와 동작 특성은 차별화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레티쏘한 실리콘 기판에 광원 제어 IC 구조를 형성하고 그 위에 마이크로 LED를 조립하여 한 개의 웨이퍼 레벨 화소형 패키지에 대한 기술 개발 결과를 19년도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국광기술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 LED에 관련 특허는 예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중 초대형 디스플레이 AM 구동 방식 특허 기술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외에 광원 또는 전사 및 디스플레이 구동에 관련된 특허에 대해서는 추가 문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기술은 사실 요즘 마이크로 LED가 각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관련 기술 상담 문의도 많고요. 본 기술에서 나와 있는 내용은 사실 그 마이크로 LED 기술의 핵심은 사실 전사 방법을 어떻게 하냐 또는 그것을 구동하는 회로를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는데요. 황 시장님, 이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제가 쭉 기술과 특허에 대해서 좀 한번 봤었는데요. 본 기술은 그 미세 LED 패키지 생산 장치 및 방법에 관한 특허와 그 레이저 전사 장치 및 방법에 관한 어떤 다수의 패밀리 특허가 등록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고요. 그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손꼽히고 있는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에 패널을 만드는 아주 중요하고 가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기술은 화소를 만드는 기술과 전사를 통해서 패널을 만드는 기술, 그 다음에 소모 전력을 줄이면서 디스플레이를 구동하는 그런 기술까지 아주 매우 광범위한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기술은 그 미래의 우리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꼭 필요하고 유망한 핵심 기술이면서 아시다시피 권리 범위도 매우 높은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김 변리사님이 해주실 말씀을 다 해주신 것 같아요. 변리사님, 기술 시장성 상황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본 기술은 대형 디스플레이부터 스마트 기기용 디스플레이까지 적용이 가능한 기술이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크며 시장성이 높은 기술입니다. 현재 삼성의 마이크로 LED 초대형 디스플레이는 더월은 진짜 없어서 못 판다는 시장 얘기가 있는데요.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시장 분위기는 안 봐도 뭐 이 정도면 알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의 문제점은 생산 단가가 높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오늘 소개해 주신 기술들을 적용하기 시작하면 생산 단가가 굉장히 낮아질 수 있을 거라 예상을 합니다.
2019년 HS 마켓 통계를 봐도 전문가들은 기술 발전도 및 시장의 수요를 봤을 때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생산량은 5, 6년 내에 약 40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본 기술인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시장성은 매우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마이크로 LED 기술을 중소기업이 양산을 적용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업에서 보시기에 이 기술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마이크로 LED 기술의 성숙도와 맞물려 디스플레이 시장이 도입기로 접어들고 있고 세계적인 대기업에서 초대형 디스플레이에 대한 상용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비대면 시장이 급성장하게 되고 그와 맞물려 개인 모바일 통신용 스마트폰이라든지 스마트워치, 스마트 글라스로의 전환과 미래형 자동차 등의 그 디스플레이 등 감성과 정보 통신이 융합되는 AR, VR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본 기술을 사업할 경우 사업성이 매우 높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마이크로 LED 기술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사 기술이나 그 제어 기술을 같이 패키징하는 기술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소기업들에서 수요가 그래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본 기술을 활용해서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AR, VR 기술까지 접목이 가능하다면은 꽤 시장성 높은 기술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마침 그래서 두 번째 기술이 AR 관련 기술입니다. 그 두 번째 기술은 AR 디바이스용 광학 모듈 개발 기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원 공간과학정보연구센터장 이광훈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기술은 AR, 즉 증강현실 디바이스용 광학 모듈 개발 기술입니다. AR, 즉 증강현실이 갖고 있는 기술적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의 매체 중심, 사람들이 모이는 TV 앞에 모이거나 핸드폰에 귀속되어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이제는 사용자 개개인이 직접 정보들을 생성하고 누릴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그런 정보 활용 시대가 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시대에서 앞서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디바이스 또 이런 기기들은 바로 안경식 착용용 AR 글라스 형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착용하면서 사용자 중심의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대단히 높은 광택성이 요구되는데요. 그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경박단속, 넓은 화각, 고선명, 고화질, 착용 편의성 및 높은 임장감, 그 다음에 어떤 정보 디스플레이, 정보들도 표현할 수 있는 표시 자유도들이 요구됩니다. 저희 한국광기술원은 이러한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가장 국내에서 취약한 디바이스 쪽에 관련된 과학기술 및 하드웨어 기술들을 보유하고 또 이런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술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면 과학적으로 표시되는, 즉 요구되는 기술들은 19g 이하의 광학 모듈 무게, 60도 이상의 넓은 화각, 4K 이상의 아주 고선명 해상도 및 사용자의 시력에도 대응할 수 있는 시력 1.0 이상의 누구나 볼 수 있는 형태의 광학적 해상력들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런 디바이스 광학 기술들이 대변된다면 시장 및 산업 대응으로서는 B2B 산업인 가장 대표적인 제조 현장 맞춤형 또는 의료용 형태의 시장들이 가장 우선시되는 타겟이고요. 양산이 시효된 형태로 가야 되다 보니 시장 형성을 위한 여러 기술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광기술원 공간과학정보연구센터에서는 제작, 설계, 제작, 측정, 평가에 이르는 전주기 모든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는 일원화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라고 감히 자랑할 수 있겠습니다. 유영조 대표 산출물로서는 보신 바와 같이 왼쪽 그림을 보신 같이 초정밀 설계, 초정밀 가공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는 광학계뿐만 아니라 오른쪽에 보신 것처럼 카메라로 직접 AR 글래스 봤을 때 대단히 넓은 화각, 그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보신 것처럼 의료용에 쓰였을 때 직접 암을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증강현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 중심의 시대를 여는 가장 큰 아주 대표적인 아이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련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높은 성장률을 보고 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 40% 이상, 그 중에서도 의료용 관련해서는 2026년 기준으로 242억 불 정도에 해당하는 예상 시장들이 또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우리 또 한국광기술원 공간광정보연구센터와 함께 관련 기술들을 개발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광훈 센터장님 참 말씀 잘하시죠. AR 관련 기술입니다. 저희 AR 관련 기술은 광학 모듈, 그다음에 광학 설계, 그다음에 광원까지 다양한 기술들이 접목된 기술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시스템을 항상 꿈꾸고 있는 기술입니다. 황 실장님, AR 기술 어떻게 보고 계신지? 예, 잘 보고 있습니다. 본 기술은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특허까지 등록된 우수한 특허이고요. AR 증강현실 디바이스에 관한 특허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제 스마트 글라스와 같이 안경에 쓰면서 외부를 바라봤을 때 현실을 보다 증강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광학 장치에 관한 것입니다. 미래 사회는 AR, VR 기술이 당연히 만연화될 것이고요. 그게 보편화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때 꼭 필요한 것이 눈에 착용할 수 있는 장치, 그게 바로 증강현실 광학 장치입니다. 본 기술의 특징은 넓은 화각을 가지고 광학적 수차도 최소화하는 그런 기술로 미래를 준비하는 꼭 필요한 유망 기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이제 교육 현장이나 산업 현장, 재난 현장 등의 이런 AR, VR 디바이스를 착용한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를 선제적으로 좀 준비하는 기술이고 특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AR 기술, 증강현실 기술이 아직 시장이 확 커졌다라고 말씀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변호사님 보기에 시장은 어떤 것 같습니까? 예, 본 기술은 AR 증강현실 장치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기술, 과학 모듈 및 하드웨어에 관한 것입니다. AR 장치들은 최근 들어 아까 말씀하신 시장 확 열리진 않았지만 B2B 비즈니스 모델로 이렇게 각 분야별로 시장이 맞춤형으로 접근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용 AR 장치의 시장은 앞서 이광훈 센터장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약간 한 200억 불 이상의 시장 규모가 전망되어 가지고 시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애플이 요즘 아이패드랑 아이폰 프로에 이렇게 AR 구현을 위해서 어떤 TOF 라이다라는 걸 넣고 있습니다. 근데 애플의 사장님 특성상 마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데요. 근데 당장 사용하지도 않는 모듈을 TOF 라이다를 왜 넣을까 생각해 보면 애플에서도 AR은 이제 미래의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거고 자기네들이 어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본 기술인 AR 장치의 핵심 광학 모듈의 시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AR, VR 기술 기업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김선 대표님께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존까지는 매체에서 제공해주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는 그런 시대였다고 하면 향후는 사용자가 중심이 되어서 능동적으로 정보를 생성하고 활용하는 그런 시대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AR 디바이스 관련 핵심 부품 기술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관련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방금 소개된 기술은 경박 단소, 또 넓은 화각, 고선명, 고화질 특성을 확보하고 있고 대량 생산에 적합하기 때문에 산업이나 의료, 교육 등과 같은 다양한 응용 분야에 적용할 수가 있고 현재의 코로나 비대면 시대에 부합하는 사업성이 우수한 기술로 판단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AR 기술 방금 아까 잠깐 얘기 나왔는데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라이다에 들어갈 수 있는 광원입니다. 다음 기술이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다음으로는 940나노 적외선 빅셀 광원 기술에 관한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국광기술원
레이저 융합연구센터의 이건아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기술은 3D 센서의 광원으로 사용되는 근적외선 픽셀로 수직 공진 표면 발광 레이저입니다. 픽셀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레이저가 수직으로 발진하는 반도체 레이저의 한 종류입니다. 기존에 사용되던 레이저는 측면으로 발진하는 구조였습니다. 이러한 픽셀은 기존 수평으로 발진하는 레이저에 비해 저전력 구동이 가능하고 고밀도 집적화가 가능하여 대량 양산에 용이합니다. 또한 2차원 어레이 구성이 가능하고 패키지 자유도가 높아 3D 센서의 광원으로 다양하게 채용되고 있습니다. 소개드릴 특허의 기술적 배경은 픽셀 어레이 칩 제작 시 전류가 주입되는 전류 주입구, 즉 어퍼처를 형성하는 데 이러한 전류 주입구 직경은 픽셀 어레이 칩의 특성과 수율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픽셀의 제작의 기술적 한계는 기판 내 위치별로 전류 주입구 직경이 상이하여 동일한 픽셀 칩 특성을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술은 웨이퍼 내 불규례한 특성을 균일하게 만들 수 있어 극한의 수율을 달성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서로 다른 직경의 매사를 어레이 내 구성함으로 문턱 전류의 균일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픽셀의 적용 분야는 17년까지는 근거리 광통신에 주로 사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3D 센서 시장의 확대로 다양한 제품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의 안면 인식과 증강현실에 적용되고 있으며 자율주행과 로봇의 라이다 센서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픽셀의 시장 규모는 25년에는 대략 18조 원의 마켓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간 전 세계 스마트폰 생산량은 15.5억 개이며 한 개의 폰에 픽셀 3개 적용 시 46.5억 개의 수요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픽셀이 빅사이즈 볼륨을 가진 전략적 아이템 중 하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내용은 근접 센서나 라이다 등에 적용되는 픽셀 기술입니다. 예전에 저도 한 15년 전에 좀 개발에 좀 참여해봤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제서야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별리 이사님 먼저 이번에 순서 바꿔서 한번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성에 대해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 기술은 스마트폰의 안면 인식, 자동차의 거리 센서인 라이다, AR 구현을 위한 TOF, 아까 말씀드린 애플의 아이패드나 아이폰에도 이 픽셀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용되는 광원입니다. 각각의 응용 분야는 모두 미래의 핵심 산업을 구성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분야에서 사용되어지는 광원이 픽셀 외에는 대체할 광원이 없는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픽셀은 시장 규모가 한 2025년에 약 18조 원 정도로 예측될 정도로 시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코멘트 감사합니다. 사실 픽셀 시장이 예전부터 중요하다고 보고 기업들이 많이 투자도 하고 했었는데요. 기업에서 아마 응용 쪽에서 많이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수직 방향으로 공진하는 픽셀 기술이 기존 기술하고 다른 점은 그 광정렬이 용이하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픽셀 기술은 라이다라든지 안면 인식, 모션 인식, AR, VR 장치, 3D 센싱용 광원 등 응용 산업 분야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관련 분야 시장이 2023년도에 4,6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그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그 하이엔드 스마트폰 탑재율이 높아지면서 관련 분야 기술 확보 등 시장 우위 선점 경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본 기술의 사업성이 매우 높은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 사업성, 시장성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픽셀 시장에 대한 접근을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황상한 시장님께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본 기술을 살펴봤습니다. 본 기술은 이제 적외선 픽셀 즉 표면에서 2차원 배열로 이렇게 방출되는 레이저에 관련된 기술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픽셀이라는 광원은 현재 이제 애플의 스마트 폰에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인식하는 광원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수요도 최근에는 어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그 광통신 쪽의 광원으로 좀 쓰이고 있다가 그 수요가 이제 그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광원으로 대폭 이렇게 이제 교체되는 시점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이제 미래에는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가 이제 보편화될 것이고요.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는 주변에 이제 3차원 공간을 인식하면서 주행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강원과 센서들이 이제 점점 더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 본 기술의 픽셀 기술들이 많이 활용되겠죠. 본 특허 기술은 이렇게 향후 많이 사용될 2차원 배열의 픽셀을 어떻게 잘 균일하게 2차원 배열 내에 가운데에서 나오는 빛과 이제 주변에서 나오는 빛이 다르게 나타날 텐데요. 이걸 어떻게 균일하게 잘 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 특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제 본 기술은 미래 유망 산업에 꼭 필요한 광원을 양산성 측면에서 수요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답을 주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꼭 한번 요 그 기술과 특허를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픽셀 기술이 최근 각광받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뭐 라이다나 AR, VR 관련 모듈 등에 적용될 수 있는 핵심 광원 소스라고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들이 많이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광원 모듈 쪽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렌즈 쪽 기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술입니다. 적외선 광학용 고경도 DLC 코팅 기술에 관한 영상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광기술원 인정환 선임연구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적외선 광학용 고경도 DLC 코팅 기술입니다. 최근에 차량용 적외선 광학계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야간 보행자 안전 향상과 야생동물과의 충돌 방지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고, 군용 차량에는 적외선 식별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차량용 적외선 광학계는 차량의 맨 앞단에 장착이 되는데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광학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윈도우가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적외선 광학용 윈도우에는 적외선 투과율 향상과 스크래치 방지를 위해서 고경도 광학 DLC 코팅이 필요로 합니다. 적외선 광학용 DLC 코팅 방식으로는 첫 번째로 PECVD 방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제가 개발한 자작료가 아크소스 방식으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PECVD 방식의 경우에는 기계적 강도가 5에서 7GPa 정도로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스크래치 방지에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제가 개발한 자작료가 아크소스 방식으로는 표면 경도가 30에서 50GPa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표면 스크래치 방지에 매우 효과가 있습니다. 코팅 성능 향상을 성능에 대해서 적용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원적외선용으로 저만형 윈도우에 코팅을 하였을 경우에 30GPa까지 가능하고, 실리콘 윈도우인 중적외선 영역 윈도우에 적용한 경우에는 최대 50GPa까지 표면 경도가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뢰성 시험을 다음과 같이 이제 미군의 그런 신뢰성 시험 기준에 따라서 시험했을 때 모두 통과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적외선 광학용 시장은 현재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최근에 차량용에 적용이 많이 되고 있으면서 이제 있기 때문에 고경도 DLC 코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재권 보유 현황은 현재 등록 특허 1건과 공개 특허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존의 PECVD를 이용한 다이아몬드 라이크 카본 코팅 기술을 극복한
아크 방전에 의한 코팅 기술입니다. 그래서 고경도를 이루었다는 내용인데요. 변리사님 보시기에 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본 기술은 그 적외선 카메라의 광학계 표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코팅하는 기술입니다. 적외선 카메라는 과거에는 군사용에만 주로 사용되었는데요. 최근에는 자율주행 자동차나 어떤 아다스 같은 자동차 적용을 위해서 자동차에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문제로 이게 적외선 카메라가 체온을 측정하는 카메라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곳에는 적외선 카메라가 다 설치되어 사람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까지 나온 뭐 적외선 카메라나 같은 광학계 관련 시장 보고서를 기초로 시장성을 사실 좀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적외선 카메라가 이제 엄청 이슈되고 있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업 분야가 힘들지만 코로나 때문에 적외선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시대로 온 관점에서 필수 시대에서 본 기술 그 시대에서 볼 때는 본 기술의 시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대표님 보시기에 지금 다이아몬드 라이크 카본 시장 고경도 렌즈 시장은 어떻습니까? 네, DLC 코팅의 특성이 높은 경도, 내마모성 등 기기적 특성이 우수하고 또 전기 절연성이라든지 화학 안정성 등이 아주 좋아서 다양한 산업에서 이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자율주행 자동차 및 IoT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 기존 그 사출 렌즈가 갖지 못한 그런 그 높은 신뢰성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그 대안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코로나 시대와 맞물려서 적외선 광학 시장이 급격하게 신장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술 사업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다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네요. 저희 마지막으로 우리 황상한 실장님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DLC 코팅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본 기술은 이제 그 차량용 적외선 광학계 표면 코팅에 적용할 수 있는 고경도 아주 딱딱한 광학 DLC 코팅에 대한 그런 기술인데요. 기존 DLC 코팅 방식은 앞서 발표자가 말씀한 것처럼 PCBD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이제 본 그 기술 특허에서는 아크 방전이라는 어떤 새로운 공정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그 기술 아크 방전법을 이용해서 코팅된 그 표면의 경도를 측정해 보면 기존 대비 무려 6에서 10배, 6배에서 10배 정도 매주 높은 그 경도값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제 그 적외선 대역의 빛을 잘 투과시킬 수 있는 특성까지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가혹한 환경, 이렇게 높은 경도값을 원하는 이런 외부에 그 카메라가 노출되어 있는 차량용 적외선 광학계나 군수도 터프하죠. 군수용 적외선 광학계 같은데 이 기술이 특히 많이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제 국가에서는 소재 부품 장비, 일명 이제 소부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소부장 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렌즈 코팅 기술이 이 소부장 100대 전략 기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만큼 본 기술은 현재 국가에서 매우 중요하고 전략적으로 꼭 국산화해야 되는 그런 기술로 여겨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강기술원 내에서도 이제 국내 유일하게 그 M-Facility라고 이제 그 국가 지정 연구소가 렌즈 분야에 이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께서는 관심 있으면 직접 강기술원 방문하셔서 시설도 보시고 기술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신축성 배선 기반 스트레쳐블 광 패치 기술입니다. 본 기술은 앞서 소개드린 그런 기술에 비하면은 응용 기술 쪽에 좀 가까운데요. 한번 영상 보시고 관심 가져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광기술원 바이오헬스 연구센터 사기동입니다. 신축성 배선 기반 스트레쳐블 광 패치 기술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피부 미용 및 질환 치료를 위한 능동형 개인 맞춤형 초소형 LED 광 패치 기술은 초소형 LED를 기반으로 내장형 배터리와 구동 제어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영상 기반 진단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영역별 광 출력과 파장을 개인 맞춤형으로 능동 디밍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기술은 1세대의 거치식 피부 치료기의 사용자의 불편함, 2세대 핸드헬드식의 눈의 조사됨으로 해서 안전성에 대한 이슈, 또한 소동적인 케어를 개선할 수 있는 차세대 피부 치료기로 볼 수 있겠고, 이를 응용한 제품의 형태는 눈가와 입가, 목, 이마, 얼굴 전면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이런 피부 미용기를 넘어서 피부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피부암이나 창상 케어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우수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본 기술의 차별점은 기존의 피부 미용기기에서 발생되었던 불편함, 그리고 눈가의 광선 조사에 의한 안전성 이슈, 그다음에 치료에 대한 혹은 케어에 대한 유해성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신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 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저희가 피부 재생, 미백, 홍반, 그리고 여드름 피부암과 같은 이런 병변 혹은 미용에 적용하여서 동물 혹은 세포 실험을 통한 전임상 시험을 저희가 완료하였으며 유효한 결과들을 얻었습니다. 본 기술에 대한 선행 특허들을 36개 이상을 저희가 이미 확보를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술 이전을 이미 실시하였거나 혹은 추가로 기술 이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기술에 대해 확보된 특허는 36개 이상으로 현재 기술 이전을 하고 있는 부분과 추가적으로 기술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저 인기 있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도 우리가 기존에 LED 마스크라고 표현했던 그 피부 미용 기기들을 들의 아마 넥스트 버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LED를 직접 피부에 부착할 수 있는 형태로 제조를 해서 본 제품들을 출시하려고 하고 있는 기술들입니다. 필리사님, 이 기술 많이 보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보온 기술은 이게 피부에 붙일 수 있거나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광 패치, 광 의료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LG에서 1천만 탈모인을 대상으로 탈모 치료기를 199만 원에 예약 판매를 시작했는데요. 비싼 가격임에도 굉장히 호응도가 높다고 들었습니다. 즉 탈모, 피부 뷰티, 피부 치료용으로 광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보온 기술은 뷰티 시장에서 이제 가장 빠르게 적용이 가능할 거라 예상되고요. 예, 어떤 유연하게 사용이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다른 기술 대비 기술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국내 뷰티 시장도 크지만 글로벌 뷰티 디바이스 시장은 약 4조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전 세계가 K-뷰티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점을 감안해 볼 때 보온 기술의 시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사업성은 꽤 좋아 보입니다. 지금 사실 이 기술 관련해서 가지고 광주 지역 기업들도 개발하고 있는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선희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그 뷰티 디바이스 시장 규모는 매년 급격하게 신장되고 있고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존에 그 나왔던 제품들은 형태가 그 고정형이거나 또는 뭐 그 어떤 그 기구적으로 그걸 고정해야 되는, 붙잡아줘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용자가 그 용이하게 사용하는 게 쉽지 않았다는 것인데,
방금 그 소개받은 기술은 신축성 배선 기반으로 스트레쳐블 광 패치 기술을 이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움직임을 제공해 줍니다. 따라서 인체 특성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광 조사 수단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 기술로 사업성이 아주 뛰어나 보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마 이 기술이 저희 광주시하고 저희 기술원에서 지원했던 점프업 사업에서 만들어졌던 기술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에 아마 기획했던 담당자로서 기술에 대한 내용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이 기술도 아주 좋은 기술이고요. 지금 이게 마지막 기술이잖아요. 네, 지금 어떻게 이렇게 유망한 기술을 잘 뽑았는지 참 뽑으신 분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요 기술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본 기술은 이제 신축성 있는 스트레쳐블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강소자를 포함한 패치입니다. 패치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파스 있죠. 파스 같은 거를 이렇게 몸에 붙일 수 있는 거를 패치라고 하는데 거기에 강소자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광 패치에 관한 기술이고요. 이런 패치를 이용해서 치료 및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광 장치에 관한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본 기술은 매우 다양한 특허를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서 30몇 개라고 했고요. 거기서 보시면 이제 스트레쳐블 패치를 만드는 방법부터 피부 치료 패치, 그러니까 이빨 속에 이제 치아를 깨끗하게 만드는 패치 디바이스 특허까지 그 범위가 아주 이제 넓은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본 기술을 활용해서 다양한 치료에 대한 전임상 테스트도 실제 연구원들이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구강염증 치료와 관절염 치료, 그러니까 피부의 주름이나 미백 케어, 심지어는 피부암까지 그 전임상 평가를 진행했던 아주 우수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강 패치 기술은 향후 앞서 말씀해 주신 뷰티 시장뿐만 아니라 웨어러블 생체 측정기기라든지 스마트 헬스 케어 기기 등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체내 삽입형, 우리 인체에 삽입할 수 있는 그런 광치료 영역까지도 활용될 수 있을 기술이니까요. 강의료 바이오 분야에 꼭 필요하고 유망한 기술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아마 LED나 광 쪽이 나아갈 분야 중에 가장 큰 어떤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가 의료 바이오 쪽인 것 같습니다. 본 기술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꽤 많이 들어온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선별해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광융합 분야 기술 설명은 이 시간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사창투 메인 행사인 유망 기술 설명회 첫날 일정을 여러분 덕택에 잘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보건의료, AI, 에너지 분야의 유망 기술 설명회가 이어지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